좀 약간 다른 시각에서 재미있게 봤습니다. 재미있게 들었는데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뭐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. 이게 굉장히 이런 사태가 많았었다. 그러니까 우리 뭐 제가 칼럼 썼는데 소를 여러 번 잃었다. 그리고 이게 다 알려진 사건이다. 쉽지 알 사람은 안다. 응? 그리고 뭐 이게 저축은행 사태도 다 알 사람들은 알았거든요. 뭐 알았고 굉장히 오래됐고, 그 다음에 이것도 뭐 그냥 다 시장에서는 거의 다 알았고, 이미 감독 당국도 다 알고 있었어요. 실제 거의 내용은 정확히. 응? 뭐 그런데 왜 그리고 뭐 그렇게 되고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. 뭐 일부 투기꾼인지 피해자인지 애매한 사람들이 그냥 그걸 사서 초과 수익도 내고, 그냥 돌아간다. 그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죠. 전혀 다 알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분명히 이제 동양이라는 그룹은 뭐 30위쯤 되지만 거기는 로비를 하겠죠. 뭐 박근혜 대통령이라도 로비할 수 있고, 총학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뭐 MB 때도 로비를 했을 거고, 금융위도 했을 거고, 뭐 금감원도 했을 거고, 그리고 언론도 있고, 뭐 소비자도 있고. 이게 왜 이런 일이, 이게 지금 대명천지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? 참 그게 문제거든. 이게 뭐 그냥 갑자기 뭐 지진이 났다거나, 뭐 이렇게 하면 피해가 되는데 정책 당국이 다 알아. 언론도 다 알고. 왜 이런가를 진짜 한번, 그리고 청와대에서 회의를 최소 3번 했다는 거예요. 그 이전에도 이미 뭐 여기에 돌리는 사람은 최수연 금감원장인가요? 현재 그 사람은 되게 운이 나쁜 사람이고, 전임 권역세 금감원장은 되게 행운하다. 문제는 이미 다 거기서 골마 터졌는데, 뭐 그런 말도 이렇게 금융계 얘기하면은 다 하고 있습니다. 참 웃기지죠. 근데 이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더 언론이 더 재밌는 건, 여기에서 가장 큰 책임은 금융이에요. 우리 이 문제는 금감원이 아닙니다. 왜 그러냐면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시 감독을 받게 돼 있다고. 그리고 핵심 규제야 수단이 없다. 수단이 없다면 수단은 다 금융위가 만들 수 있어요.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게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계열사 CP를, 부실 계열사 CP를 증권회사에서 못 팔게 하는 규정도 다 만들어 놨어요. 만들어 놨는데 그걸 시행도 또 늦췄어. 신뢰 다 난 겁니다, 이거는. 네. 그것만 일찍 했어도 우리 김 기자께서 기사 쓸 필요도 없었죠, 그죠? 이미 그 전에 문제 해결됐으니까. 네? 망해버려가지고 뭐 딴 기사를 써서. 그렇죠.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왜 그걸 연장해뒀을까?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짚어보면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이 원인을 크게 이제 한번 드러난 걸 다 보면은 이런 규제를 못한 굉장히 많아요. 아까 계열사 CP뿐 아니라 아까 뭐 자본시장법 도입하면서 규제 미비된 거, 그 다음에 뭐 특정금융신탁 관련 규제 미비도 많을 거고요. 요새 최근에도 뭐 특정금융신탁은 또 규제 강화하죠, 그죠? 이 부실 자산 편입 못하게 하는 거, 이런 규제들이 미비되어 있는 거 하나. 그 다음에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검사 다 알았거든요. 검사 해보면 이거 모르면 그렇게 많은 월급을 받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. 다 알았습니다. 그러면서도 MOU만 MOU라는 건 평상적인 동등한 관계에서 체결하는 거예요. 통상 MOU라는 게 신사협정이니까. 근데 이게 참 내가 MOU를 왜 체결했나, 이런 감독당국과 피감기관 사이에 MOU를 왜 했을까? 아무리 여기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이것도 참 멍청하다고 생각해요. 이상한 놈이죠. 여기 문제가 있으면 규제가 없으면 규제해달라고 금융위에 얘기하면 돼요. 그리고 당연히 검사하면 검사 보고서는, 금융기관들이 검사 보고서는 다 금융위에 보고가 되고 금융위원들 다 읽게 됩니다. 보고 다 보게 되기 때니까 이건 금융위에서 몰랐다 하면은 그것도 직무유기죠. 그러니까 검사도 이거 자체도 MOU 했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것도 금융위도 다 알았던 거예요. 금융위 직무유기 한 거죠. 여기까지 이제 그 다음에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주주, 이게 이제 유착, 로비, 우리나라의 재벌의 문제. 근데 우리나라 재벌이 30위 재벌이 이렇게 설친다면
어떻게 했어요? 뭐 1, 2위 재벌은 그냥 대통령도 바꿀 것 같아요. 그죠? 않아요? 30위 재벌, 그건 뭐, 사실 이게 동양, 막말로 해서 동양이 망했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 아무 문제 없습니다. 그 직원들이 힘들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. 네? 그렇기 때문에, 이제 좀 뒤에 말씀드릴 건데, 그렇기 때문에 금융이나 이런 데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. 왜냐면 이거 망해도, 우리나라가 흔들리진 않기 때문에.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는, 이거 시스템이 거의 없어요, 동양은. 냉철하게 보면. 그래서 금융 소비자 보호 문제가 큰 거지. 그러면 이제 이 유착 문제가 더 크냐? 대주주 유착이 크냐? 이 원인도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금융기관하고 이제 그 그룹의 경영진 탐욕. 이건 뭐 여기 기본이죠. 왜냐하면 그건 뭐 항상 그 경영주는 그런 탐욕을 갖고 있는 거죠. 그런 탐욕이 큰 거냐? 그 다음에 이제 동양증권 직원의 이제 도덕적인 게 이제 문제가 될 거냐? 뭐 이게 이제 그 사기적인 판매, 왜냐하면 동양증권 직원들도 대부분 이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 문제가 있다는 걸.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게 아까 지금 얘기하신 이 투자자들이 이제 고수익의 유혹, 탐욕, 투자자.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원인일 겁니다.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게 이제 가장 클 거냐, 큰 거냐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이런 원인들. 뭐 다시 한번 보면은 뭐 규제의 미비냐, 검사냐,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영층이 정권하고 유착이냐, 뭐 아니면 감독당국하고 유착이냐,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주주나 이런 탐욕이냐. 사실은 이게 다 조금씩 그 연결돼 있습니다. 우리나라 사회에 나타나는 문제처럼.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갖고 여기서 이제 사람마다 다 보는 관점이 틀릴 겁니다. 이게 이제 그 어떤 게 그 중요성이 클 거다. 뭐 저도 저 나름대로는 다 있죠. 여기 이제 우리 김장님 틀릴 거고 또 틀릴 거 여러분들도. 근데 그런 토론은 언젠가는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해봤으면 좋겠고요.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게 나오면 그런 게 이제 어떤 공통된 의견이 모아지면 좀 답은 좀 찾기는 쉬워져요.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재발을 막을 수 있느냐. 그러면 이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을 한번 이런 걸 갖고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일단 이제 제도나 리비 문제는 우리 이제 이화선 실장도 가장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이 한재현 회장이 이 이제 청와대하고 로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영향을 준 거 상당히 크다고 봐요. 특히 이제 뭐 올해 금융위 같은 데서 이 4월에 시행을 안 하고 또 이렇게 연장해 준 것은 아마 뭐 그때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뭐 당연히 그 어떤 혼란 같은 걸 보여주기 싫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정을 했으리라고 뭐 추정이 되는 거죠. 그건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. 이제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러면은 금융이나 금감원이 하나로 보겠습니다. 일단은 이렇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시장에서 다 알려지고 자기들도 다 알고 소비자들이 지금 피해가 생기고 있는데도 그냥 어떤 조치를 안 했느냐. 그게 저는 이 문제를 보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왜 다 알면서 안 했을까? 응? 그것은 아마 지금 이 우리나라 감독 체계가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체계예요. 지금 이것도 여기 금융위하고 금감원이 지금 분리돼 있어갖고 적당히 그 책임을 뒤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서로 손가락질을 할 수 있고요. 이런 체계에서는 항상 저축은행 사태나 뭐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요.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잘못했다. 뭐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 할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나라의 감독 체계에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금융위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데 실제 언론을 신문을 다 보세요. 한번 여러분 보면 금융위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. 처음 금감원만 혼내고 있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. 결국 이 두 조직을 무조건 합쳐야 됩니다. 합쳐서 잘했고 못한 거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면 아마 이런 문제가 내가 인간으로 봤을 때 내가
이거 문제가 터지면 분명히 어떤 나한테 피해가 올 수 있을 것 같아. 아니면 이런 경제가 문제가 될 것 같아. 그러면은 어떠한 최소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안 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걸 안 해도 책임을 피할 수 있겠다. 과거에 그래왔고 이런 저축은행 사태 때도 대략 금융위는 아무 피해도 안 받고 넘어갔어요. 금감원만 조금 피해를 보고 직원들만. 아마 이것도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. 이것도 금감원 직원들은 일부 피해를 볼 텐데 이렇게 좀 금융위는 손해를 하나도 안 볼 겁니다. 실제 전부 책임은 거의 대부분 왜냐하면 감독기관인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제도적인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잘하고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런 우리 금융감독 체계에는 그런 게 전혀 거의 없어요. 서로 피할 수 있게 되니까 일단 그걸 합쳐놔야 됩니다.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지금은 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잘못한 사람을 잘못하다고 하질 않아요. 금융인데 다 금감원 상부에 드러나는 거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김 기자께서 얘기한 건데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. 그리고 규제를 다 할 수가 없어요. 지금 우리가 특정금전신탁이니 CP 이런 거 했는데 이거 다 알기도 어렵잖아요. 복잡하고 저 같은 사람도 잘 몰라요. 평생 금융 쪽에 있었는데도 그렇고 또 금융 상품도 파생까지 나와서 계속 생기는 거예요. 새로운 게 그게 정상적인 거고 그게 우리 옷이나 신발 새로운 거 나오잖아요. TV도 새로 나오는 거고 스마트폰도 새로운 거 나옵니다.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그것을 항상 다 규제할 수 없다. 그럼 어떻게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느냐? 않게 막을 수 있는 게 뭐냐? 그게 이제 자본주의에서의 어떤 규율이라고 하는 건데 두 가지입니다. 자본주의 규율은 시장 규율하고 하나는 내부 고발입니다.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지금 아까 우리 동양증권 사표 쓰고 나간 사람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? 이 직원들 중에서는 얼마나 양심 가책 받은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. 자살한 분도 있었잖아요, 그죠? 제주에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? 근데 이런 것들이 내부 고발이 우리나라는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요. 이 내부 고발을 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. 그 사람은 왕따 비슷하고 좀 사회에서 이렇게. 근데 선진국은 이렇게 진짜 엉망인 일이 많이 안 생기는 그냥 걔들은 감시, 그 다음에 내부 고발 이것이 그냥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오너가 경영층이 아니면 하다못해 대통령이 아니면 하다못해 금융위원장이 해도 진짜 이건 아니다. 그러면은 내부 고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럼 내부 고발이라는 게 이런 통제된 어떤 재벌도 말씀 통제된 그룹에서 그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진짜 막가게 못하는 그런 어떤 강한 역할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공통적인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제도를 한다면 금감원 금융위 이런 감독적인 이건 워낙 어려울 거고 두 번째는 이 내부 고발이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말씀하셨지만은 참 몰라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금융 소비자 교육 또는 또 한편에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윤리교육. 여기 금융 자격증 중에서 미국에서 발행하는 CFA라는 게 있어요. 이게 금융 자격증 중에서 가장 높은 겁니다. 미국에서 하는 건데 미국에서 치면 이게 인정해주는 게 박사학위 정도로 변호사나 회계사보다 더 이렇게 상위 자격증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금융 자격증인데 그 자격증에 가장 중요한 게 윤리교육입니다. 물론 윤리가 교육을 해결될 거냐? 그래도 그나마 우리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도로규칙 지키는 거 막 하듯이 윤리교육을 많이 하면 그나마 조금 나아집니다.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거 제가 제시하는 해결책으로는 제도적인 건 감독체계, 두 번째 좀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걸로 해서는 내부 고발 문제, 그 다음에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민간 이런 금융 소비자 단체에서 소비자에 대한 교육, 그 다음에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윤리 교육, 이런 걸 해 나간다면 그냥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그냥 토론을 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